대포 생활 하실 때 개척 활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때 말이야? 이게 뭐죠? 오늘 라떼는 마리아를 주제로 이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그 대포 생활 하셨을 때 어떤 걸 하셨는지 질문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대포 생활 하셨을 때 학내 개척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때는, 라떼는 대포 개척 활동이 주로 벤치 포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혼자 또는 둘이 앉아 있어도 힘들죠. 혼자 앉아 있는 경우에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증산도 학생이다 라고 해서 이제 포교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방학 때는 주로 학교에 교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청주 시내 대학교를 돌면서 서클실을 방문하거나 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서 포교하는 그런 개척 포교를 했습니다. 네. 그럼 국장님은 혹시 포교할 때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포교할 때 누구나 사실은 긴장이 되고, 특히 개척 포교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겁이 나고 긴장되고, 우리끼리 이렇게 둘이 있다가 야 너가 봐 이렇게 하면서 밀면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떠밀려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보통은 이제 거절을 하잖아요.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이제 마상이라고 하죠. 요즘은 마상을 입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 서너 번을 이렇게 마상을 입고 나면은 힘도 없고,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그때마다 이제 동아리방에 가가지고 혼자 뭐 300배례도 하고 500배례도 하고 막 하면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말을 못할까? 왜 용기가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이제 눈물도 나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러면은 그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땀이 뚝뚝뚝 여름 같은 경우에 땀이 뚝뚝 떨어지고 눈물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게 마르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 걸 막 보면서 야, 이 마음 고치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럴 때마다 이제 힘을 낸 게 뭐냐면, 상기님 말씀에 그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그 의기가 부족한 연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개척 포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만든 게 바로 설문지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설문지를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설문지 포교가 이제 그런 개척 포교의 과정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포교는 참 힘들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성숙해 나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21학번 입학을 하는데 혹시 몇 학번이신가요? 네, 90학번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뭐가 멋있죠? 혹시 철야 수행할 때 경험했던 거나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금요일날 저녁 때 대포끼리 모여가지고 철야 수행을 매주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대포리 특징이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쯤 되면은 벌써 반이 없어지고 2시가 되면은 거의 없어져서 혼자 남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대포 때는 이제 겁이 많잖아요. 보통 신명 얘기 듣고 나면 이제 더 겁나고 해서 수행을 하고 싶은데 겁이 많으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자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수행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쯤에 같이 대포들이랑 야식을 잠깐 먹고 돌아왔는데, 너무 겁이 나서 내가 일찍 자꾸 마친다고 하니까 그 대포 우리 성도님 한 명이 같이 있어주겠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작정하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몸이 딱 붙는 느낌이 나면서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수행만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성님들이 아침에 와서 청소 모시고 청소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오고 나서 하루 종일 또 수행을 했더니 또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을 수행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천상에 이제 구름 같은 그런 게 보이고, 그게 상제님과 그 천상 신명기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신안이 열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쭉 돌아보니까 뒤에 이제 우리 도생님이 와갖고 이제 배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척이 좀 많은 분이었어요. 보니까는 그 성도님이 수행을 할 때 꼭 기침을 해요. 컬럭컬럭 하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 뒤에서 이제 그 척신이 흰 소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성도님 앞으로 얼굴로 해서 쫙 가리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약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 수행에서 이렇게 신안이 열리는 게 그렇게 막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저런 것도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수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고. 네, 그러면 또 혹시 국장님은 언제부터 겉바속촉이셨나요? 그게 뭐죠? 외모가 좀 약간 전투적이죠.
그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물려받은 게 아닌가. 속은 이제 굉장히 여리죠. 여성적인, 소녀적인 감성. 그럼 뒤에서 츤데레라고 하셨는데 침대라고 많이 하죠. 제가 도장 심절을 할 때도 상주하는 우리 대포 도생님들을 위해서 그 치킨을 사온다거나 피자를 사온다거나 떡볶이를 사온다거나 하면서 오다 주었다 하면 이렇게 딱 주고 갈 때 보통 이 뒤를 돌아서는 순간 박수를 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츤데레 아닙니까? 그럼 저희도 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대포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포 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증산도를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 알게 됐는데 그 제대를 하고 증산도를 이렇게 찾아갈 때 한지혁 소사님 같이 이제 저희 학교의 후배인데요. 한지혁 소사님이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방황하는 젊음이었어요. 뭐 학점도 거의 선동열 방어일 정도로 낮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술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증산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진짜 대학생다운 대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 꿈이 정해지고 그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이렇게 같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기 때문에 그 꿈을 이렇게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시간이 소중했고 젊음이 좋았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정신을 가졌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포 도생님들도 꼭 상진님 천하사에 정말 평생을 그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서 일심으로 이렇게 경주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네, 수호사님의 20대 라떼 시절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수호사님도 20대이시던 시절이 있으셨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네. 참 오래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학번이실까요? 네, 8학번이죠. 제가 87년도에 입도를 했는데 88년도에 3학년이었어요. 7년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8년도 동아리방이 원래는 선배들이 있었다가 그 공간이 군에 다 가는 바람에 이제 동아리방이 이제 그 대신동 캠퍼스에서 산악회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 제가 가니까 있더라고요. 거기서 쓰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혼자 또 한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쓰지 못하고 그냥 저쪽 우리 그 하단 캠퍼스 거기에서 그냥 과에서 모인다든지 하고 활동을 하다가 생긴 것은 88년도 가을에 생겼는데 그 중간에 문과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빈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하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옆에서도 누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빈 사무실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동학사상연구회라고 운동권 단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계임 신당을 모시고 그 방에서 텔줄을 읽고 여기서 맨날 운동권 노래 듣고 공통주제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개벽 사상. 그래서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 동아리 학교에서 DUBS 동아리 방송국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포스터를 엄청 붙였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한 명이서 활동은 뭐 일당백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청 많은 우리 동아리 학생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 방송국에 와서 좀 행사 소식 좀 전해달래 해가지고 그 인터뷰를 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증산도 진리 그 이제 무슨 행사 이야기라든지 활동 이야기를 하다가 증산도 진리에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진리책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면은 정도사님께서 쓰신 여기 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의 가슴은 간승의 진주 흙을 밟은 걸음마다 이 대지의 지신에게 침묵의 노래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대립과 분열 그리고 통합되지 못하는 것. 그 당시에 통일문화가 그 당시에도 주제였어요. 이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통일의 비밀을 지고 있는 것이 진리를 알고 보면 우리 상제님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학교 DOE에서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 때 제 목소리로 한번 들려줬던 적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80년대하고 90년대 또 2000년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문화로 지금 젊은이들이 문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아리 문화 또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힘을 과시하던 보여주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라든지 SNS 그런 어떤 문화로 통해서 지금 또 젊은이들이 지구촌과 소통을 하고 있고 사회와 소통하는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유대적인 부분이라든지 선후배 관계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그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은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함, 순정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진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홍익인간 정신으로 모두가 함께 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역사의 정신을 나누고 하는 그런 주역으로 나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성산도 진리 도전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정말 자기를 이렇게 성숙시킬 수 있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방이든 본부든 어디든지 할 것 없이 자기 개발이 되지 않는 활동은 공허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어떤 진리의 어떤 정신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간다는 그 마음 잊지 말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대표 화이팅! 라떼는 말이야.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호사 이준석 태울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대포 시절 기억에 남는 추억 말씀해 주세요. 추억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억에 이제 많이 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게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게 중에서도 이제 활동했던 거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한 가지가 이제 신입생 시절 때인데 그 선배들이 활동을 참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단지를 막 이만큼 주더라고요. 한 3만 장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다 하고 오래요. 다 하고 오라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다 하는 생각을 해서 사람 제일 많은 데 가가지고 종로 가가지고 한 저녁 한 6시까지 하니까 3만 장을 다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활동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 패널 활동을 이제 우리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PC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다 작업을 해갖고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다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자로 그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패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제 그 시내 이렇게 사거리 같은데 사람 많이 다니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패널 홍보하면서 그 앉아가지고 태열주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대로 한 30분씩 이렇게 30분 이제 그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게 뭐냐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제가 뭐라 그래야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도장 상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도장이 이제 일반인들이 별로 없고 좀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상주자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주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주방을 직접 만들었어요. 한 그때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직접 벽도 세우고
이렇게 만들고 해서 이제 상주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그 상주를 하면서 이제 그 좀 이렇게 피곤하고 이럴 때 좀 늦잠을 잤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그 상주자 방문이 딱 열리면서 어떤 그 여성분이 들어오자마자 이게 뺨을 한 대 때리더라고요. 근데 꿈인데 정말로 불이 번쩍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실컷 이렇게 얻어 먹여놨더니만 잠만 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실제로 제가 몸무게가 5kg가 늘었었어요 그때. 근데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5kg가 그때 늘어가지고 계단 오르내리는데도 힘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주 시작했을 때 기억이 남고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아리방이죠. 동아리방을 이제 많이 이렇게 개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단 같은 데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커튼 쳐놓고 거기서 태울 줄고 시작을 하고 하면 한 층씩 내려와요. 옥상 계단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뭐 4층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라면 규모가 커지는 거죠.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해서 그렇게 개창을 많이 했던 기억이. 국토대장정에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디서 어디까지 걸어갔으며 국토대장정을 하는 취지는 뭐였나요? 그때 전국에 이제 대학생들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첫 번째 1회 행사는 이제 그 서울에서부터 이제 동해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직접 다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 강원도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2회 때가 이제 그 덕유산에서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덕유산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은하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 그 밀키웨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하얀 것이 하늘에 빽빽하게 이렇게 그 하늘이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생들 그런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 인재 양성이 주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초가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고생도 물론 많이 하고 했지만 아날로그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제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게 바탕이 돼서. 지금과 수호사님이 대표였던 시절에 했던 포교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졌나요? 과거에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개척이죠. 그렇게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고 성과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서클 개창은 동아리 개창은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과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대포에서 많이 하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그런데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첨단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예전에 했던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동아리 개창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뭐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포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한마디보다 좀 많은데. 두 마디. 예. 제가 저도 그 유튜브 보다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페루에 아마존 들어가는 그 입구에 찬차마요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20만 정도 되는데 거기 시장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우리나라에서 인형 공장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잃으면서 이제 이민을 갔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민 갔는데 거기서 또 자식을 잃고 해서 이제 페루까지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가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뭡니까? 인정을 받죠.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인형 공장 이렇게 하시다가 무슨 어떤 뭐 정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쪽에서는 거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상제님 진리를 보면 이제 전 세계 나가서 가르쳐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생님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 나가가지고 그런 상제님 진리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재가 되셔야 되는데 그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가짐, 이게 덕인 것 같아요. 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위해주고 봉사를 많이 한 거. 그게 인정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현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상계림을 하기에. 그런데 그게 다 봉사하는 거예요. 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정받아갖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하고요. 그래서 요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삼당이 이렇게 생활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경건하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인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특히 전자기기 많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진리 공부와 더불어 가지고 생활 개혁, 삼당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셔서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라떼는 말이야.